네, 수도권과 부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에서 이슬람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감염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러시아 선박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지역사회 전파로 갈수록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하루 발표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치를 좀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총 43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0시를 기준으로 14,499명이 됐습니다. 43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국내 감염 사례가 23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 수치를 보면 경기에서 13명, 서울에서 9명, 경북에서 4명, 부산에서 3명, 강원, 충남, 전남에서 각각 2명씩 나왔습니다. 교수님, 최근까지 계속 나온 걸 보면 그래도 해외 유입 사례가 국내 지역 감염 사례보다는 많았었는데 오늘 수치를 보면 국내 감염 사례가 23명,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좀 더 많이 늘어난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제 해외 유입 사례는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는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검역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해외 유입에 의해서 국내 감염이 되신 거고 국내 감염이 이제 산발적으로 지금 수도권뿐 아니라 이제는 지방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어제 오늘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확산되는 곳이 대부분 교회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카페, 식당, 사무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다 지금 감염이 되고 있고 또 러시아 선박도 문제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지금 지표 환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20명, 3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이 숫자보다는 거의 10배 가까이 이상은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지역사회 감염자가 드러난 것뿐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 감염 숫자가 5명 미만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20명을 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내용은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가 강남구의 커피숍 관련된 확진자, 이 홍천의 캠핑장 관련 확진자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는데 제3의 요인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그러니까 홍천 캠핑장 방문자랑 설릉에 있는 커피 전문점 방문자랑 3m 정도 거리를 두고 등지고 앉으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감염에 대한 인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 때문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제 2m 떨어지면 비말 감염 위험이 적다. 이제 그 얘기가 중심이 돼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과거의 선례를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1분도 아닌데 한 명이 마스크를 쓰고도 감염이 된 적이 있었고요. 학원 교실에서도 학생이 한 명이 마스크를 썼는데 감염이 됐죠. 예. 그 말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일에 비말 감염뿐 아니라 지금 이거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 중국 사례나 이런 걸 보더라도 거의 8m 이상 떨어진 공간에서도 에어컨에 의해서 8명, 9명이 감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1시간 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지금 30분이지만 5분, 10분 사이에도 분명히 공기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례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스쳐가는 과정에서 손잡이라든지 어떤 테이블이나 그쪽에서 접촉 감염도 가능성이 적지만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감염, 왜냐하면 지금 강남이나 설릉 이런 쪽에 굉장히 확진자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염된 분들이 그런 쪽에서 3차적으로 감염이 됐을 확률도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감염 경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는 감염은 어디서 온지를 지금 정확히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방법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감염 사례가 오늘 23명이잖아요. 네. 그 지역 감염 사례만을 가지고 각 지역별 그 확진자 수치를 좀 보면 경기에서 11명, 서울에서 5명, 부산에서 3명, 경북에서 2명, 충남, 전남에서 각각 1명씩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커피숍에서 집단 감염이 경북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어서 4차 감염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첫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감염이 되어 있었던 그 지역사회 감염이 단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좀 드러난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감염 수치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또 계속 또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이 또 발견이 될 거라고 또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계속 N차 감염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증상 감염이 보통 30~40%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검사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젊은 층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감염을 시키거나 젊은 분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주변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해외 감염자가 정말 그러니까 거의 없어지기 전에는 국내 감염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조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 보다시피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식당이라든지 카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는 공간에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제한을 하고 네.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혼자 있지 않고 여러 사람과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하는 그런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청주 지역인데요. 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들. 네. 이슬람 행사에 참석을 한 걸로 알려지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300명이 넘고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경로 추적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청주가 위치해 있는 충북 지역 확진자가 따로 나오지 않았는 걸 보면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교수님 늘 말씀하시는 게 한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1일 날 이제 만나셨기 때문에 아직은 잠복기가 좀 남았죠. 예. 그중에 분명히 확진자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이 지자체에서 이 종교 행사가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센터가 있는 줄도 잘 몰랐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런 행사는 분명히 지금 국내 행사는 전부 다 지금 제재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행사가 지금 그 밀접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개최가 됐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했는데 아마 지자체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도 몰랐다라고 하니 이렇게 종교 행사에 대한 전체 참석자 파악도 어려운 것 어렵죠.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역학 조사를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최대한 거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로 아실 테니까 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신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숙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활하고 그 중에는 분명히 연락처가 없거나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뭐 방역이 빨리 이걸 찾아야지 N차 감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N차 감염이 발생을 하지 네. 않습니까? 또 과거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런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됐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역이. 그리고 이렇게 연락처가 없는 분들은 아마 의료보험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도 네. 증상이 있어도 연락을 안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좀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제적인 검사가 좀 네, 필요해 맞습니다. 보이는 시점입니다. 부산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인 선장이 확진을 받았고 이 배에서 선원 3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부산 지역, 이게 특히 항구 쪽에서는 러시아 선원발 N차 감염이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만연해 있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선원들이 감염이 되면서 그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제 하선을 해가지고 조금 다녔죠, 지역을. 그러면서 아마 N차 감염이 생길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 40대 여성의 지표 환자를 찾다 보니까 감염된 경로를 찾다 보니까 이 선장과 노래방에서 접촉을 한 그런 병력이 있으셨고 또 그 선장분이 또 유흥업소 속에서 다른 분 지인을 감염을 시키면서 지금 N차 감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과정에서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활동력이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고 이런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 출입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유의미한 연구 결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이 호흡기 기관뿐 아니라 혈관에도 염증을 유발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국내에서는 이제 동물 영장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하셨고요. 네. 이게 발표가 됐고 이미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동물 실험은 아니지만 연구실 실험에서 이 혈관염이 다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이들에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호흡기뿐 아니라 혈관이 있는 기관, 심장이나 콩팥, 뇌처럼 혈관이 많은 기관에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환자들의 치사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혈관엔 염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약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지금 효과 있는 약제가 두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렘데시비르는 항바이러스제죠.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과정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조금 경미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단계였으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덱사메타존 스테로이드는 이게 항염증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이미 진행이 돼서 지금처럼 혈관염이 있는 여러 가지 기관에 염증이 생겨서 기계호흡을 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스테로이드 자체가 이런 염증이 생긴 혈관염에 효과가 있는 게 이미 조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연구는 국내 연구는 이미 기존의 어떤 세포 다른 그런 기관에서 염증이 생긴 거를 영장류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치료 자체 그런 개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네. 이제 이게 영장류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좀 더 좀 확신을 가지고 네,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는 감기를 앓았던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증상이 비교적 가벼울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연구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초반에 여러 번 또 제가 말씀드린 혹시 그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종의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 어린이면서 많이 감기가 걸리죠. 그래서 1세 미만은 이 코로나19가 걸리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중환자실을 가는 경우가 있지만 1세 이상이 되는 어린이나 10대, 20대는 굉장히 코로나에 강하고 그리고 가볍게 앓고 무증상이 많다고 이미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기를 여러 번 앓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인체에서는 그 기억하는 도움 T셀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 인지를 하게 되면 네. 저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몸에서는 일반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런 또 항체라든지 그런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방어를 할 수가 있고. 전투 태세가 잡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30~40% 정도가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그런 의미고요. 다른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보시면 2019년 혈액 검사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나온 건데 2019년도에 이미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를 해서 채취를 해봤더니 20에서 50% 정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지를 하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코로나에 약할까? 이미 여러 번 감기를 훨씬 많이 앓았겠죠. 그런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인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이 세포가. 그렇지만 면역 상태가 약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이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하나 드려볼게요. 러시아가 이달 안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해라고 10월부터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WHO에서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임상, 그러니까 3상 시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네. 그 임상 시험을 건너뛰었다라는 이유 때문인 건데 이렇게 건너뛰고도 백신을 승인시켜서 이걸 접종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 우리가 임상 1상은 알지만 안정성을 해서 소수를 하는 거고 2상에서는 한 수백 명 정도 해서 조금 넓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죠. 예. 임상 3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 인류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분부터 노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자와 임산부라든지 유소아에게 다 검사를 해서 예.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뭐 길리안 바레라든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신경계 이통이 이상이 오는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백신 접종은 임상 3상을 거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실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러시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